두 번째 넘어갈게요. 교육학 소화기. 자, 이거는 3월부터 합니다. 근데 이 3월부터 하는데 뭘까요? 자, 3월부터 이게 지금 아르키메데스라는 할아버지예요. 자, 이 아르키메데스 할아버지가 교육학, 즉 뭐 예를 들면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 지식을 가지고 왕관의 부피를 잴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왕관은 굉장히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피를 재기가 어렵죠. 이게. 그리고 녹일 수도 없고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아니 금을 들여서 예쁘게 세공사가 만들었는데 왕 입장에서는 부수지 않고 녹이지 않고 어떻게든 금이 얼마나 쓰였는지 알게 해라. 근데 몰랐던 거죠. 왜? 지시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우연하게 실제적인 어떤 사회적 실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욕탕에 갔다가 불현듯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죠. 이게 야 이렇게 내가 몸이 물에 담기는 것처럼 물이 올라오는데 그럼 이거 부피를 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유레카 또는 에우레카라고 하면서 찾았다 하면서 이제 빨가벗고 뛰어갔던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자, 교육학 이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상적 지식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에 잘 부합되도록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 이론을 실제 부합시켰을 때 이거를 내면화시킬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적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대로 놔두고 현실의 전복, 즉 양사회, 두 사회적 사고가 결합되지 않도록, 즉 통섭되지 않도록 파편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3, 4월 과정이 이 구조와, 즉 두 개의 사고, 즉 추상적 세계하고 현실적인 실제적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계예요.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 교육학 플랫폼이라는 교재를 써요. 이 단계에서는. 교육학 플랫폼이 뭐예요? 교육학 플랫폼 119로 지금 교재가 되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뭐라 되냐면 이렇게 표식으로도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표패 옆에 이렇게 이론 설명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조직풍토하고 학교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가족문화, 그 다음에 기계문화, 공연문화, 공포문화에서 슈타인호프하고 오웬스의 어떤 문화형질 분류에 따른 학교 문화 유형이거든요. 이게 2020에 출제됐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플랫폼 교재는 교육학 노트를 빼라 1, 2월 교재보다 엄청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얇은 교재예요. 근데 이 교재 안에 핵심적인 이론하고 뭘 넣었어요? 바로 문제를 놨어요. 자, 그 이론, 바로 이 이론 다음에 있는 게 뭐야? 이 이론 다음에 있는 거. 자, 학교 문화라고 했잖아요. 학교 문화에 대한 거를 놓은 게 바로 문제. 바로 그 문제. 그래서 여기도 학교 문화에 대한 문제를 쭉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권 교장이 또한 학교 문화에 대해서 논의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기계문화, 공포문화에서 지금 가족문화나 공연문화로 가게 만드는. 그래서 2020 문제랑 제시문도 상당히 비슷해요. 진짜 비슷합니다. 한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때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명장면에도 이 문제가 있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3, 4월에 이런 식으로. 자, 영역 이론 옆에 바로 그 이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론은 그 옆에 확인하면 되고, 해설은 이제 예시의 일종이죠. 그걸 딱 해놓게 돼요. 이렇게 구조해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이 이해가 되는 거죠. 즉, 이론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바로 이론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적용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론을 훑어봤죠. 1, 2월에 배웠던 이론을 다시 본 거야, 앞에. 자, 이걸 봤어요, 앞에. 설명을 봤어. 자,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딱 가서 보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다 이론만 먼저 본 다음에 문제를 나중에 보는 거야. 그래서 이 해설은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문제만 딱 지시하고 제시문만 딱 보고 내가 한번 보는 거예요. 봐서 생각해봐. 이거 보지 말고. 그래서 진짜 시험처럼 개요를 내가 작성해 보는 거예요. 밑에다. 답이 뭘까? 그러나서 이걸 맞춰보기 위해서, 이걸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해설 또는 옆에 있는 이론을 대조해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되어 있는 하나의 완성된 글을 60분 동안 내가 쓰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수렴하고 확산이 동시에 일어난다. 즉 뭐냐면 1, 2월 달에 수동적으로 좀 수렴하는 시간, 이론을 듣는 시간. 근데 이때는 상호작용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답안 작성을 할 때 초보 탈출하기 위해서 초보를 이제 탈출해야지. 어떻게 탈출해? 그래서 서론도 쓰고 본론도 써야 될 거냐. 즉 내용에 대한 하나의 이론마다 본론, 특히 방안도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
이유도 논증해보고, 뭘 이유를 쓰라는 거야. 또는 장단점에 대한 것도 써보고. 그래서 다양한 거를 써보게 해요. 한 단락 정도.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제시문에 따라서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는지. 그렇죠? 이거를 추론해서 답을 쓰도록.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논리적 논리라든가 표현, 띄어쓰기라든가 문체 이런 걸 다 봐줘야 돼요. 감탄문 쓰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논증을 쓰라는 논증 안 쓰고 뭐뭐이다 쓰면 안 되죠. 뭐뭐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방식, 이런 하나하나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적받고 수정받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보통 친한 분들 있으면 같이 두 분이나 세 분이서 같이 피드백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을 때는 이제 모의고사도 보겠죠. 이때 뭐예요? 이때 수렴하고 확산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요런 피드백을 받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 바로 이 첨삭이 들어가요. 지금 1, 2월 달에도 첨삭이 있어요. 모의고사 볼 때. 근데 첨삭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형성평가예요. 거의 다. 그래서 가령 뭐 교육과정 평가 심리했다 그러면 그 세 파트로 묶인 하나의 60분짜리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첨삭해 주죠. 뭐야? 띄어쓰기의 문제. 띄어쓰기 필요하다. 여기 뭐 이런 거. 띄어쓰기 이런 거. 이건 답이 아니야.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점짜리 배점인데 3.67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자 A, B, C 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딱 평균 내서 제가 예측해 주는 거예요. 채점을.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난이도가 비슷하고 자기가 작년에 받았던 점수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카페 권고현의 EBS 교육학논술 카페 들어가시면 예전에 올해도 보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채점해서 준 자료가 많아요. 근데 뒤에 나중에 이 답안을 첨삭받고 다는 사람이 늘어나면 제가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 줬어요. 다 동영상으로. 원래 앞에서는 문서로 해서 서로는 뭐뭐가 문제다, 띄어쓰기 어떤 부분이 문제다, 점수가 몇 점이다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줘요. 점수.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도 해줘요. 이거를. 아시겠죠? 이 앞에 이 장면은 뭐예요? 바로 개별적 설명 장면이었거든. 앞에가 여기 개별적 설명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때는 답안 작성을 뭐한다? 서론뿐만 아니라 본론. 그 다음에 이때 논리 표현을 많이 봐줘요. 그래서 3, 4월 달에 또는 늦어도 6월까지 논리 표현에 대한 게 깔끔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20점 만점 중에 몇 점이요? 바로 5점이 논리 구성, 문단 구성, 그 다음에 표현에 대한 거. 표현이 2점이나 돼요. 배점으로 보면은. 그 5점을 만점 받고 들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15점이에요. 그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교육학논술은 피드백 없으면 안 돼요.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3, 4월 때 들어가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 빠르면 뭐 들어가는 거야? 이때 명장면 교재를 먼저 봐요. 모의고사 교재, 문제죠. 문제 해설지를 먼저 봐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 풀이하는 과정을 봅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다 해주죠. 여러분들이.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최후의 단계 넘어가죠. 7월달 이제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90, 11월에 모의고사다. 그러면 7, 8월은 문제풀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명장면도 쓰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만났던 수십 개 문제를 봅니다. 예상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때. 예상 문제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3, 4월 달에 중요한 이유가 뭐야? 자, 1, 2월 달에 기본적인 이론, 관점을 배웠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제시문으로 숨겨지는지. 그걸 갖다가 추론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 4월 때는 그래도 조금씩 서술에 대한 거를 좀 더 어떻게 된다? 조금 낮은 차원에서 1, 2월에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높은 차원의 질문들을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 이상씩은 연습해요. 또는 두 단락 정도를. 그 다음에 5, 6월 달 들어가면 이제 모의고사 수를 좀 늘리고, 쓰는 것도 양을 좀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7, 8, 9, 10월 달 가면 이제 쓰는 양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막, 5, 6월까지는 난 안기만 할까? 안 쓸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 4, 5월 달에 제대로 공부 안 하면 꽝이에요. 이 7, 8월 달에 제대로 공부 못 해요. 이때는 전공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학논술이 굉장히 정형화된 연습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 앞에 익숙한 패턴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안 가면 나중에 이상한 공부가 돼요. 제가 비중이 안 맞는다 그랬어요. 뒤로 갈수록 창대지만 안 돼, 교육학은. 어떻게 돼? 앞에 좀 있다가 뒤에 교육학이 조금씩 줄고 전공이 크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합격을 한답니다. 교육학은 제가 17, 18점 이상 다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어요. 자신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안 따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 욕심 생겨가지고 옆에 있는 강사들 거 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시험 때 쓸모없는 거 배우는 게 많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쓸만한 내용을 배워야 돼요. 쓸만한. 이게 왜 나올 만한 건지 이해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로 전환한 것들을 잘 봐야 돼. 왜? 제시문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만든 문제 제시문하고 출제자가 만든 거하고 비슷해진 경우 많아요. 그리고 문제도 거의 어떤 애는 100% 적중, 어떤 애는 75%, 작년 같은 경우는 70% 정도 적중은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면 17, 18점 이상은 다 받아요. 자, 일단은 세 번째 문제 해결 표출하기 또는 문제 해결력을 늘리기. 요거 있잖아요. 이제 먹고 소화했으니까 이제 표출, 배설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잠깐 쉬었다가 한번 보시죠.